뭐든지 자주 하면 내성이라는 게 생기죠. 항생제도 그래서 계속 먹는 게 좋지 않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거짓말로 생각되는 얘기를 계속하면 그 사람 나중에는 믿기 힘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걱정들이 많습니다. 전하는 말씀 듣고 곧바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KBC 여의도광역방송센터에서 진행하는 백운기의 시사 1번지를 듣고 계십니다. 네,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광고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자,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론조사 아까 소개해 주셨는데 네. 27%라고 그러셨잖아요. 한국갤럽입니다. 저는 그것도 좀 걱정되는 게 맨 예. 처음에 27% 나왔을 때 다들 놀랐잖아요. 예. 야, 이래가지고 안 되는데. 근데 계속 27% 나오니까 이제 놀라지도 않는 것 같아요. 더 낮았던 적도 있고요. 24%가 이제 갤럽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지지율인데 더 걱정이 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 기반이기도 하고 최근에는 부산을 방문해서 산업은행 옮겨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조했는데 부산 지역에서도 이번 조사를 보면은 잘하고 있다가 35%, 못하고 있다가 56%나 되고요. 60대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대선에서 투표를 많이 했던 연령대거든요.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강하게 작동을 했던 연령대였는데 잘하고 있다 41, 못하고 있다 52%, 자영업층에서는 잘하고 있다 25, 못하고 있다 70%나 됩니다. 근데 더 흥미로운 것은 뭐 흥미롭다고 해서는 안 되겠죠. 이게 국민들에게는 뼈아픈 내용도 될 수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유를 물어봤더니 인사가 가장 높은데 두 번째는 경험, 자질 부족, 무능함이었고요. 네 번째는 독단적, 일방적, 다섯 번째는 소통 미흡, 여섯 번째는 전반적으로 잘못한다고 올랐습니다. 27% 가장 낮았을 때가 24%. 24%입니다. 네. 사실 24나 27이나 오차범위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걸 또 혹시 24에서 27 좀 올랐다고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착시 현상이 나타난다면 그것은 정말 잘못된 신호를 받아들이는 거죠. 지지율이 안 오르는 이유는 그럼 뭐라고 보십니까? 사람 때문이죠. 사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MZ세대나 여성이나 중도층에서는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에게 투표했던 사람들을 다 흡수한다 해도 대선 때 득표했던 48%고 근데 그들마저 떠난 이유는 결국 대선 때는 이준석 문제, 김건희 문제 어느 정도는 봉합이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일시적으로라도. 근데 지금 가장 크게 불거진 문제가 세 사람입니다. 이준석, 윤핵관, 김건희. 윤핵관이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이죠. 네. 네. 피플스. 네, 피플즈. 그러니까 세 사람은 아니고 네. 이제 세 사람 이상. 예, 예. 예. 그러면 다른 여론조사는 혹시 좀 다르게 나왔나요? 미디어 토마토가 예. 뉴스 토마토의 의뢰를 받아서 지난 30일, 31일 실시한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윤석열 대통령 긍정평가 29%입니다. 그리고 잘 못하고 있다는 부정평가는 69.1%였고요. 우리 KBC 강주방송 UPI 뉴스가 공동으로 넥스트 위크 리서치에 의뢰를 해서 실시한 조사인데요. 30일, 31일 실시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잘하고 있다 32.4%, 부정평가는 64.8%로 32.4라고 해도 지난주보다는 떨어진 거네요. 지난주보다 떨어졌습니다. 지난주가 33.7이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20%대이거나 30%대의 조사 결과라도 직전 조사보다는 내려왔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안 올랐다. 이게 가장 정확한 분석이겠네요. 그럼요. 꺾였다. 아니 그러니까 꺾인 것도 있다. 갤럽은 27 똑같았고 예. KBC 광주방송 것은 지난주보다 뭐 1% 이상 좀 0. 빠진 거고 예. 1% 포인트 이상 빠진 거고 1.3%. 토마토는 지난주하고 비교해서 어떤가요? 토마토는 지난주보다는 내려왔습니다. 그럼 예. 지난주도 내려온 거고 그러니까 꺾였다. 전체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 예. 예. 그렇게 봐야 되는군요. 그리고 지금 가장 논란이 됐던 게 윤핵관 뭐 이선 후퇴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조사한 것도 있죠. KBC가. 뉴스 토마토와 미디어 토마토의 조사 결과인데요. 이 조사 결과를 보면 KBC 조사입니다. 이 조사는 광주방송 조사인데 윤핵관 이선 후퇴에 대해서 압도적입니다. 찬성이 82.1%, 반대는 고작 11.5%
6%밖에 되지 않는데 반대는 뭐 윤핵관 가족들인가요?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네. 자, 영수회담 관련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통보받은 상황인데 영수회담과 관련해서도 뉴스토마토, 미디어토마토 조사에서는 57.6%가 필요하다. 이거 국민들도 상당히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요. 우리 KBC 방송에서도 다자회담이 51, 양자회담이 39.4. 그러니까 다자든 양자든 간에 일단 이 조사 결과를 보면 회담은 좋다는 거거든요. 근데 회담이 될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검찰 소환 받고 대전쟁석에서는 휴전 회담 외에는 없는 거죠. 그리고 실제 당이 정상화되고 그리고 그렇게 된 다음에 여야 당 대표가 만나자고 했으니까 전망을 해보면 언제쯤 될까요? 했더니 경우에 따라서 내년 1월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올 전에 만나기는 어려운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최소한 국회 예산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시정연설 하러 국회에 오실 텐데 그 전에는 여야가 만나서 뭐 법안이 됐든 예산이 됐든 좀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일단 당이 우선 정상화돼야 되고 그다음에 새로운 당대표가 생겨야 되고 그러니까 두 가지 허들을 넘어야 되니까요. 사실 시간을 특정하기는 매우 어려운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요, 박재정 교수님. 네. 저는 이 부분 조금 주목해보고 싶은데요. 영수회담 관련해서 양자회담이 39.4고 다자회담이 51.0이에요. 사실 이재명 대표가 대표 취임 이후에 영수회담 제안했던 것은 양자회담 얘기했을 거 그렇죠. 아니에요. 네, 네. 그런데도 국민들이 양자회담보다는 차라리 다자회담을 더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화는 하되 싸우지는 말아라. 그런 의미로 좀 그러니까 볼 수 있는 거 지금 아니에요? 분위기가 국민들은 두 사람이 아직도 대선이 끝나지 않은 것처럼 싸우는 것처럼 보인다. 두 사람 만나면 꼭 멱살 네. 잡을 분위기잖아요. 그런 분위기로 이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50보 100보로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닭이 먼저인지 계란이 먼저인지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이긴 사람이 먼저 손을 내밀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하는 게 저는 한국적 상식에 맞다 이 생각이 들고요. 우리 장윤선 기자님 시정연설하기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흔히 하는 말로 이 여야 영수회담이든 화해의 제스처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제 보편적 정치 일정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보편적 정치 일정을 안 따르는 겁니다. 보통 대통령이 당선되고 야당 대표가 당선되면은 그 전에 고소 고발했던 사소한 것들은 다 양당이 모여서 취하합니다.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가 되는 것을 여야 원내 부대표가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조율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영수회담을 할 건지 다자간 회담을 할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절차가 지금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는 거는 대통령이 그런 절차를 모르는 것도 있고 지금 국민의힘이라는 여당이 그런 것 절차를 할 여력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정이 이런 엉터리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또 소개할 만한 조사가 있습니까? 네, 예, 이 조사는 뉴스토마토와 또 미디어토마토 내용인데요. 지금 뭐 국민의힘 앞으로 이제 전망도 상당히 중요한데 여기 또 최양호 평론가 나와 계시는데 국민의힘 향후 지도 체제 관련해서는 기존 이준석 대표 체제로 가야 된다가 절반 가까운 48.4%고 새 비대위 체제가 32.5%로 나타났습니다. 물론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새 비대위 체제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것도 상당히 좀 주목할 만하지요. 네. 이준석 대표 관련해서 추가 징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조사도 있죠? 있습니다. 네, 추가 징계 반대한다가 절반이 넘는 52%고요. 같은 조사 기관입니다. 추가 징계 찬성은 36.5%로 나타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10명 중 6명 정도는 추가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대목에서 궁금한 게요, 최양호 소장. 네. 전체적으로 국민 여론은 국민의힘이 법원 가처분 신청 인용 이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거의 뭐 폭주한다고 그럴까요?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여론이 더 높은 것 같은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지금 뭐 어떤 지금 국민적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태에서 출범을 했기 때문에 하는데 사실 지금 지난 100일 동안 이 정부에서 진짜 치명적으로 상처를 입은 게 과연 이 정부는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를 얘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이 정치인 그다음에 국가의 지도자는 자기의 정체성으로 모든 것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YS 같으면은 진짜로 저돌적인 추진력이라든가 아니면 노무현 대통령 같으면 진짜 승부사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지금 지난 100일이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 아무런 흔적 없이 지금 지나갔거든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미국의 어려움을 겪은 게 자기 초임 100일 동안에 법을 42개나 만들면서 뉴딜의 근본을 가리키면서 진짜 제일 잘된 100일이라는데 지금 법 하나 통과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윤석열 정부가 원하는 거 딱 남는 거 하나는 자유예요. 광복절 때도 33번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자유라는 게 진짜 창조경제와 비슷해서 손에 잡히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가장 필요한 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정체성을 그다음에 특이하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했겠지만 이 정부는 이름이 없잖아요. 문민정부니 국민의 정부니 등등. 그게 정체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지금 실패작이 된 것 같고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런 틈새가 나오고 이러니까 사실 우리가 얘기한 윤핵관, 검핵관 이런 부분들이 거기를 자꾸만 채우고 들어가는 국민과 괴리가 된 자기 집단의 이익만을 원하는 부분들이 자꾸만 대통령 주변에 가는 부분들이 지금 국민들이 그거에 대한 표심, 그러니까 마음을 이렇게 여론조사로 지금 나타내고 최영호 있다고 소장 제 봅니다. 질문 잊어버렸죠. 아니요, 다 했어요. 제 질문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대위에 매달리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느냐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 생각이 없다니까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 한 줄 용어는 그러니까 지휘하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모습이죠 이게. 생각이 있으면 이렇게 안 할 건데 아니, 생각이 전혀 안 없어서 하죠. 그렇다. 근데 제가 오늘 이제 그 보도 하나가 굉장히 눈에 띄어서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은데요. 이 윤석열 정부의 특징은 익명을 요구하는 고위 관계자발 뉴스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윤핵관도 그래서 이제 워딩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윤석열의 국민의힘을 만드는데 주적은 이준석이다. 1차적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준석을 정리하고 당을 확실히 정상화해라. 그리고 나서 새로운 인물을 당대표로 세우고 윤핵관은 이선에서 힘을 합치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다. 이렇게 얘기가 또 나오는 거예요. 물론 대통령실이 또 그거 아니라고 이제 사실이 아니라고 이제 기자들한테 얘기를 할 텐데요. 저는 이런 식의 익명으로 고위 관계자기 때문에 그냥 일반 그렇죠. 그 이상이라고 봐야죠. 예. 그러면 누가 이런 얘기를 한 건 너무 분명하잖아요. 지금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도 안 되는 새로운 비대위를 또 띄우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또 가처분 신청을 하고 이게 계속 되풀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게 여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가 있다라고 익명발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이 그림은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건가, 누가 이거를 결자 해지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지금 확인되지 않은 얘기라고 이제 하셨는데 그런 얘기 가운데 또 심상치 않은 표현이 하나 있어요. 확인되지 않은 내용인데 최근에 여권의 핵심 인사가 기자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가을에 찬바람 불면 칼바람 불 거다. 그렇게 되면 완전히 국민이 바뀔 거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수사하겠다는 거죠. 지금 금방 추석 앞두고 이준석 대표 소환하고 이재명 대표 소환하고 하는 그 과정들의 연속선상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저는 한편으로 보면요, 이 참 코미디 같은 이야기인데 지금 국정의 난맥상의 문제라든가 경제 위기 이런 것을 감추기 위해 가지고 국민의힘을 더 혼란의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역으로 지금 윤핵관이 만약에 국민의힘에서 거둬진다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바로 보이지 않을까요? 더 위험한 상황 오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도 듭니다. 내 주변에서 윤핵관이 빠지면요 거기를 채우는 다른 제2의 윤핵관이 또 생기고 근데 그거를 막는 이 방패가 대통령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이 딱 잡혀야 되는데 그 모습이 아직까지 못한 것 같고 그것은 누구의 잘못이냐 99% 본인의 잘못이고 1%는 옆에 비서실의 잘못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윤석열 대통령 초창기에 MB계, 친이계를 중심으로 이제 인선을 짜서 했다는 거예요. 근데 윤핵관 논란이 생기고 실제로 이번에 감찰을 해보니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행정관, 뭐 선임 행정관 등이 그 의원실 그 내부 보좌관들 단톡방에 들어가 있죠. 예, 정보를 막 실시간으로 올리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라는 걸 논의를 하고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밖에서 윤핵관들을 보좌하고 있었다라는 게 확인이 돼서 대규모 감찰을 할 것이고 뭐 이제 발견되는 즉시 다 이제 내보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제로 대통령실 안에 뭐 피바람이다 도살장이다 뭐 이런 등등의 이제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MB계를 빼내고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친박계가 다시 돌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MB계 빠져 친박계 올라와 막 이런 방식으로 가니까 이게 과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초기에 얘기했던 공정과 상식, 그다음에 이제 법과 원칙에 따라서 뭔가 국민들의 가려운 곳을 팍팍 긁어주고 그리고 또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의 정치를 하고 싸워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그것에 대한 국민적 실망감이 굉장히 커지고 결국은 그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다. 이런 분석도 나옵니다. 장윤선 기자님 네네. 말씀에 좀 이어서 드리면요. 이것도 진짜 농담인데 윤핵관이 그리운 시절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요. 이 윤핵관에 측근들인 행정관들이 이런 사람들이 빠지고 난 뒤에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십상시들 다시 들어오고 코바나 컨텐츠 직원 들어오고 보수 유튜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아예 정치와 무관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더 심각한 위험에 노출되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윤핵관이 걷어지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지금. 근데 여기서 한 가지만 그 자료 결과 그 대선 때의 데이터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정권 교체 그 여론이 윤석열 당선에 결정적이었다고 우리 분석을 하지 않습니까? 구조적으로. 그런데 대선 때 이렇게 정권 교체 여론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의 지지율을 보면은 상당히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세대별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 50대는 차이가 많았는데 60대는 그래도 정권 교체 여론을 가지고서 윤석열 또 70대 이상도 지지를 한 것이거든요.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20대, 30대, 40대, 50대는 윤석열 대통령이 정권 교체됐지만 지지하는 인물이 아니에요. 대선 때도 사실은 그랬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근데 60대, 70대 이상은 뭐 묻지마 지지를 했던 거죠. 정권 교체 때문에. 그런데 지금 60대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갤럽 조사 결과를 보면 60대는 부정평가가 더 높아요. 60대가 이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최영호 소장께서 생각이 없는 정부라고 말씀하셔서 우리가 허탈한 웃음을 지었는데 공감하는 댓글이 엄청나게 들어오네요. 그러면 개인적 질문 하나 앵커한테 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정무 비서관 자리가 2자리가 비었잖아요. 예. 만약에 저한테 예. 정무일 비서관 자리가 오면 뭐 30년 지기 친구로서 말리겠습니까? 아니면 들어가서 한번 해보라 그러겠습니까? 상당히 의미 있는 질문이네요. 네. 예.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게시판에 저도 오늘 처음 뵙고 굉장히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네. 안 들어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외곽에 좋은 자리는 괜찮은데.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예. 윤석열 대통령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 네. 근데 그 계기를 그러면 주위에든지 우리 보수라든지 주위에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꼭 만들어 줘야 되는데 그게 참 뭐 말은 쉽지 참 어려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인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던데 장윤선 기자 혹시 취재해 보면 예. 실제로 뭐 이렇게 강요나 또 대통령실이나 이런데 저기 하는데 제의가 와도 이렇게 안 가고 그런 사람들이 좀 있다고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핵심적으로 기자들한테 홍보 라인이 계속 비어 있을 때 여러 기자들한테 접촉을 했는데 다들 동일한 워딩을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코드를 맞출 수 있을까? 나는 못할 것 같아.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얘기를 제가 좀 들었습니다. 실제로 상당히 이제 부담을 갖고 있는 겁니다. 저 정부에 들어가서 무슨 역할을 했다가 오히려 나에게 안 좋은 멍해가 씌워질 수 있다라는 부담 때문에 뭐 저는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장경상 예. 국장이 이번에 그 새로 정무 이 이 비서관에 이제 내정이 됐는데요. 예. 이분에 대해서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장성철 소장하고 입당 동기더라고요. 예. 그 한나라당 공채 5기, 당직자. 예. 네, 당직자 출신인데 이분이 박근혜 정부에 들어갔다가 2달 만에 그만둬요.
왜 그만두냐. 근데 원래 그때 기획비서관이 홍남기 수석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사이 본인이 이제 2급 선임 행정관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이에 기재부에서 관료 하나가 들어와서 본인이 뭔가 역할을 하고 싶었는데 그게 안 돼서 그냥 빠졌다는 거예요. 2달 만에 조용히 사라진 사람이다. 물론 십상시 멤버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의 평소의 지론이 그 품격 있는 보수, 그다음에 가치 뭐 이런 걸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수 진영 내부에서 나름의 뭐 책사, 전략가 뭐 이런 걸로 통하기 때문에 역할을 상당히 할 수 있다.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과연 이분의 말을 듣겠느냐. 말을 안 듣는다면 또 조용히 그만둘 가능성이 이번에는 매우 그럼 높다. 누가 추천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 막 취재를 했었는데요. 실제로 이분이 그 누구죠? 윤희숙 의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뭐 가족 관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윤희숙 의원의 추천으로 들어가지 않았겠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한 출판사에 칼럼을 길게 썼는데요. 4가지 윤석열 대통령의 4가지 길에 대해서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충고 같은 걸 하는데 뭐 나머진 다 됐고 제일 마지막이 새 출발을 해야 된다. 앞서 최양호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대국민 사과를 하고 국정운영 시스템의 전면 개편을 해서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정부는 정말 망하는 정부가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제 경고를 했는데 망하는 정부는 저의 워딩입니다. 장경산 국장의 워딩은 아니고요. 그래서 마지막에 충고가 이런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싸울 상대는 국민이 아니라 여전히 대통령 자신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들어가서 실제로 보수의 책사로서 역할을 한다면 뭐 변화의 모멘텀이 생길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다. 그러면 도루함이 타불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우려도 나옵니다. 아무튼 이렇게 새로 바뀌는 인선 보면은 이른바 윤핵관 쪽은 조금 제외가 된 것 같아 보이죠. 걱정이 되는 부분은 그거죠. 지금 이제 정무 2비서관 얘기, 정무 1비서관은 지금 뭐 전희경 전 의원들 얘기하지만 사실 당에서 장전 의원이 저 대변인 할 때 같이 부대변인하고 그러셨거든요. 예. 이제 등등을 봤을 때 참 그 그림자가 길게 들어진 부분도 조금 뭐 우리가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요 말아요. 그 비서관직에 오면. 좀 사심을 이제 아니 연락이 오면 얘기합시다. 예, 몇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소피아님, 대통령은 홀로 서기 못하나요? 꼭 핵관이 필요한가요? 허보현님, 아침마다 기자들 만나서 인사를 그렇게 잘하는데 인사가 문제라고 하니 정말 아이러니합니다. 하쿠나 마타타님, 윤핵관이든 이핵관이든 신당 만들면 국민의 꾀로 명명합시다. 네, 감사드리고요. 자, 당첨 댓글은 중지를 모아님, 국힘 비대위 구수까지 시도하기로 결정했나 봅니다. 네, BHC 치킨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기사님, 생각이 없다도 풍년이네. 네, 하기사님 선정됐습니다. 이분께는 자연주의 화장품 글램모에서 드리는 클렌징 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네 분 패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주말에 태풍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 태풍이 워낙 강력하다고 하니까 또 걱정이 좀 됩니다. 아직도 제대로 정리가 안 된 곳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아직도 수습이 못 된 곳들이 안 된 곳들이 많으니까 좀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죠. 예. 날씨도 과격해졌어요. 우리 방송도 좀 과격했나요? 아니 뭐 우리야 오늘 뭐 네 분께서 잘해 주셨는데 장윤성 기자님 다음 주에는 뭐가 제일 큰 뉴스가 될 것 같아요? 글쎄요. 다음 주에도 여전히 저는 이제 뭐 추석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연휴여서 뭐 물가 얘기, 제가 주부라서 좀 그런데 시금치가 8,000원에서 10,000원이에요. 잡채에 뭐 넣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정말 그 국민들이 많이 힘든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주셔야 되는데 걱정입니다. 정치권은 추석 밥상 어떤 걸로 차리느냐 놓고 또 한판 벌이겠죠. 네, 다음 주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기는 KBC 여의도 광역방송센터입니다.